죄송하지만 간절하지 않으신 분은 뒤로 가기를 부탁드립니다. 간절하지 않다면 이 영상은 당신의 소중한 시간을 빼앗기만 할 테니까요. 다만 간절하신 분께는 축하드립니다. 이 영상에 투자한 시간이 2023년을 멱살 잡고 쭉 캐리해줄 것입니다. 자, 그럼 압도적 성공자들의 황금보다 귀한 3가지 조언들 시작합니다. 특별히 제가 잘한 게 없어요. 잘한 거라고는 내가 갖고 있는 꿈이 저렇게 종이에 명확하게 적어서 그걸 그대로 생각하는 대로 지속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활동했던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죠? 종이에다 적어서 그렇게 하는 거가 실제로 될까? 근데 여러분들 안 해보셨잖아요. 정말 이거는 나는 순수를 써서 꼭 이뤄야겠다 하는 거. 그거는 어떻게 하냐면 하루에 100번씩 100일 동안 써보면 돼요. 자기의 목표를 작은 문장으로 만든 다음에 예를 들면 여러분들 지금 하기에 제일 좋은 거는 이런 거예요. 지금 있는 수입을 2배로 올리는 거예요. 이런 거 굉장히 쉬우면서 좋은 목표예요. 그럼 그 다음 해에 또 나는 올해 수입을 2배로 늘리겠다. 이렇게 2배, 4배, 8배만 늘어나도 그런 목표들이 이루기가 제일 쉬워요. 그냥 종이에다 써서 계속 지켜보면 돼요. 그러면 자신의 활동 영역은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거를 이루는 건 상당히 쉬운 일이에요. 종이에 적고 지속적으로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이 씨앗이 자라서 여러분들한테 열매를 맺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적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100번씩 100일 동안 적어보면 중간에 실패를 하더라도 의미가 있어요. 100번씩 100일도 못해본 정도의 욕망이라면 그 욕망 자체가 나한테 그닥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역설적으로. 그래서 100번씩 해보다가 실패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100번씩 100일 동안 맞췄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지속적으로 그거 생각하면 다 이루어지더라고요. 이건 제 경험입니다. 다 이루어졌어요. 저는 정말 터무니없는 일들을 다 이런 방식으로 이뤘어요. 해마다 그걸 난 적어서 거기다 보관을 해놨는데 한 10년 전 거를 꺼내서 봤어요. 그리고 그때 적었던 목표들을 쭉 읽어보니까 다 돼 있더라고요. 이 삶이 생각하기 그렇게 무서워요. 그래서 생각은 함부로 하면 또 안 돼요. 생각 말이 씨가 된다는 말도 있고, 그러니까 생각을 지속적으로 하는 거는 아주 무서운 영향력을 여러분들한테 줍니다. 내가 이거를 머릿속에다 지속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저는 쓴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핵심이었다는 거죠. 내 삶의 핵심, 모든 삶의 핵심. 무언가를 지속적으로 생각하는 것. 저의 꿈의 목표가 너무 명확하고 그 명확한 바탕에 따라서 내가 생각을 움직였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저는 그게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행운은 막 돌아다니는데 이 행운을 볼 수 있는 눈은 이 목표를 가진 사람이 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가게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저녁에 내가 목표를 나는 1년에 수입을 2배로 늘리겠다. 이 목표를 적어서 간직한 사람하고 그냥 돈을 많이 벌겠다 간직한 사람하고 1년 후에 다시 여기 물어보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겠습니다. 어떤 특징이 나타나면 저 사람이 부자가 되겠다라는 걸 볼 수 있을까? 근데 그게요 되게 지적인 것도 아니고요 감성적인 것도 아니고 어떤 부분이 사실 존재하긴 해요. 근데 되게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요,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뭐냐면 우리가 어떤 공부를 되게 못했던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공부를 잘할 때 잘하기 전에 나타나는 특징 있잖아요. 쟤 왜 저래? 그 부자가 되기 전에도 그 특징이 있어요. 발상이 전환되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무언가를 깨달은 거죠. 공부를 잘하는 학생 같은 경우도 어느 순간 무언가를 딱 깨달아요.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방법은 아닌 것 같은데? 복습만 꾸준히 해갖고 그날 배운 것만 완벽하게 익혔는데도. 이처럼요, 뭐가 있냐면 사람이 무언가가 하나의 점프를 하기 전에는요 어떤 특징이 나타나요. 부자가 되기 전에도요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 게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과 그 점으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해요. 어떤 특징이 나타나나? 저는 이때는 이 특징이 딱 나타났거든요. 복습이란 걸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현승원 대표님이 부자가 되기 전에는 어떤 특징이 나타났습니까? 돈을 이렇게 확 벌기 직전에 저한테 나타났던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계기가 딱 생긴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갖게 된 거예요. 뭘 갖게 됐냐면 목표라는 걸 처음 갖게 됐어요. 부자가 되기 직전에는 항상 이 모습이 나타나요. 극단의 목표 지향적인 성향이 대부분 나타나요. 저는 A4 용지에다가 1년 후의 나의 모습, 2년 후의 나의 모습, 3년 후의 나의 모습 쫙 적어갖고 붙여놨어요. 그럼 거의 10년 후에는 거의 초사이언 수준이에요.
쇼스테이션 수출하는 건 뭐냐면 막 아랍을 진출하고 막 별게 다 써 있어요. 그럼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희 집에 와서 그 목표를 봅니다. 보고 나면요, 이러고 그냥 가요. 나중엔 어땠냐면요, 저희 집 벽 한 군데다가 아예 그거를 그 일러스트로 그리고 나서 막, 그리고 제 사진도 붙여놨어요. 붙여갖고 쫙 목표를 해갖고 아예 붙여서 매일 봤어요. 매일이요. 목표의 시각화. 그래서 이 시각화라는 부분이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이 파트에서는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엄청난 힘을.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때부터 뭐냐면 부가 쌓이기 전에 징조예요. 바로는 안 나타나거든요. 근데 그게 계속 쌓이고, 그렇게 얼마나 했습니까? 한 10년 정도. 예. 근데 우리가 사람이 하나를 10년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 매년 썼어요. 그런데 바뀌면 다시 쓰고 맨날 보고 맨날 외치고 또 외치고 그렇게 살기로 하고 막 최선을 다하고 그냥만 열심히 하잖아요. 그럼 안 되고 시각화를 계속해요. 막 정하고 말하고 해요. 저는 어떻게 시작했냐면요, 출근할 때도 제 목표를 말하고 출근했어요. 엄마, 오늘도 대한민국 최고의 영화사 조쌤 갔다 올게. 그러면 저놈의 최고의 영화사니 뭐니. 맨날 말했어요. 맨날 오면 얘기하고. 넌 꿈이 뭐야? 대한민국. 맨날 말하고 보고 최선을 다하고. 그거예요. 그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지금은 그걸 안 해도요, 다 돼요. 구체적인 시각화를 통해서 그걸 꿈꾸고 말하고 계속 말하고 행동하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폭발적인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뭘 쓰기 시작하냐면 다이어리를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플래너를 사왔고요. 한 달치 플래너를 다 씁니다. 그리고 매일마다 수정을 합니다. 그래서 화이트 찍 긋는 거 있잖아요. 그거요. 줄 긋는 거 그거요. 화이트요. 그거를 제가 2달 전까지 썼어요. 그거. 요즘 사람들 거의 안 써요. 구글 독 쓰잖아요. 맨날 그 위에다 다시 덧칠해졌어요. 수정 계속 해야 되니까. 이걸로 쓰면 감이 안 오는 거. 이걸로 쓸 때 마음이 막 옮겨져. 그러니까 쓰고, 읽고, 보고, 말하고. 다녀오겠습니다. 난 이거 이뤄낼 거야. 그리고 맨날 보고, 쓰고, 또 수정하고. 내가 말한 걸 다시 듣고. 이걸 계속 한 거예요. 예. 보시는 분 이럴 거예요. 난 저렇게 못해. 저거는 아니야, 나는. 그러나 여러분,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어요. 이게 일단 시작이더라고요. 이게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때 뭐냐면 부자로 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목표로 하고 무언가 이루려고 하는 것들을 향해 이제 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것이 습관화됐을 때 그걸 안 하더라도 되게 되는, 그리고 그걸 뛰어넘는 겸손의 단계까지 가게 되더라고요. 부자가 되기 전에, 아니 엄청난 명예를 얻기 전에, 무언가 대성하기 전에, 이루고자 하는 걸 이루기 직전에 나타나는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어떤 거냐면 나의 명확한 목적과 그 목적을 이루어낼 수 있는 목표들을 세워서 그 목표들을 매일마다 보고 매일마다 말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매일마다 쓰고, 그리고 내가 말한 것을 통해서 내가 듣게 하는, 말하고 듣고 쓰고 보고가 이루어져서 시각화를 넘어서 이것이 완전 내 몸에 들어가게 만드는 그 시간부터 시작이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야기하는 분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요, 야, 그렇게 목표 빡빡하게 세우고 그렇게 살아도 좋아? 그럼 아무 발전도 할 수 없어요. 야, 나는 그냥 흐름에 맡기는 삶을 살 거야. 그 열심히 한다고 되냐? 그래도 이룰 수 없어요. 우리는 그걸 일단 넘어서야 돼요. 어떤 단계?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정말 최선을 다하는, 매일마다 보고 말하고 저거 계속 한 거예요. 근데 그 단계, 그게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걸 느껴질 때 바로 내가 무언가를 이루기, 부자가 되든 명예를 얻던 뭔가 이루기 직전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단계까지 오는 그 기쁨을 누렸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가장 이상적으로 내가 100살까지 살면 얼마 돈이 필요할까? 그것을 5년 안에 벌어보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막 계산을 했어. 파리에 집이 하나 있어야 되고, 차도 하나 있어야 될 것 같고, 한국에 집이 하나 있어야 되고, 차도 하나 있어야 될 것 같고, 프랑스에 별장이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리고 한국에 엄마 만나러 1년에 한 번은 최소한 가야 되니까 돈이 얼마 있어야 되고, 막 그래서 100살까지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200억, 300억 막 이렇게 됐었던 것 같아. 그렇게 된 나의 모습을 지속적으로 상상하면서 5년 후에 내가 이 꿈을 이룬 나의 모습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상상을 해. 거기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액션 플랜을 하는데,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이상적인 나의 모습은 예를 들어서 어떤 집을 살고 있나 봐. 정원이 있는 집에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한강뷰가 내려다 보이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이웃이 있는지, 어떤 차를 타는지를 한번 봤잖아. 그래서 이 모습을 생각하고 100번 쓰기를 계속 하는데, 금액에 너무 집중하지 말자고. 이걸 잃을 수도 있고 못 잃을 수도 있어. 이걸 쓰는 사람은 안 쓰는 사람의 800배 이상 잃을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내가 액션에 좀 집중해. 중요한 건 X보다 내가 성공한 나의 모습을 한번 시각화해. 그리고 나서 아무 행동도 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이런 건 망상이야.
내가 시각화를 하고 행동을 하지 않으면 망상이야. 거기까지 가까이 가기 위해서 내가 지금 해야 할 것이 책 한 장 읽기야. 관련된 시장 조사를 한번 하는 거야. 아니면 그렇게 돈 벌어보는 사람한테 한번 만난다고 요청해 보는 거야. 그래서 한번 만나서 대화를 한번 해보는 거지. 내가 지금 뭘 잘하고 있나 잘못하고 있나. 뭐 이런 식으로 가장 하기 쉬운 것을 하나를 해나가는 거야, 매일. 회장님께서는 시각화를 혼자서 하실 때 스스로 어떻게 시각화를 가이드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영화감독 시각화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하면 영화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감독이고 내가 주인공인데 주인공이 이루고 싶어하는 꿈을 해피엔딩으로 끝나는데 처음엔 그렇잖아요. 모든 영화들이 보면 주인공들이 좀 찌질하게 나오잖아.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러는데 가진 실패를 하고 우여곡절을 겪다가 점점점 성장해서 클라이막스 때는 꿈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것을 내가 상상을 하는 거야. 내 꿈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 그래서 처음에는 난 찌질해. 나는 뚱뚱해. 나는 난독증이야. 나는 진짜 못하는 게 너무 많아. 난 정말 영어도 못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크를 해. 은행을 노크해서 돈을 빌려고 하고 투자자를 만나러 가. 그래서 사업 설명을 해. 근데 투자자가 싫대. 그래서 10명, 20명, 30명을 만나. 그 사이에 나는 승승장구하면서 프레젠테이션 스킬도 늘려가고 막 좋아져. 이러면서 뭐 실패도 하지만 조금씩 좋아져. 그러다 그것을 계속 성장을 하면서 막판에 그것을 이제 이루어. 짜자잔 짠하고 내가 원하는 모든 꿈을 다 이룬 정말 멋있는 캐니를 내가 막 상상하는 거지. 내가 영화 감독이잖아. 내가 주인공이잖아. 뭘 못하겠어. 하고 싶은 걸 다 해보는 거야. 클라이막스에서. 무슨 큰 행동을 하겠어. 저처럼 찌질한 사람이. 지금은요. 시각화가 엄청 잘 돼요. 시각화가 뭐 잘 된다. 그래서 선명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뭐 이렇게 막 보인다기보다는 내가 생각을 하는 것을 그리는 거예요. 저는 불냄새를 좋아해요. 불냄새. 꼭 집에 벽난로가 있는 집을 좋아하고 나무 타는 냄새를 좋아해요. 당연히 뷰가 좋아야 돼요. 집보다 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 그래서 그런 걸 상상하는 거죠. 상상을 하고 시각화를 하고 거기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상상하는 것만 해도 너무 행복해요. 이루어진 나를 상상을 하면서 얼마나 당당한 모습을 하고 있고 얼마나 파워풀한 모습을 하고 있는지를 보면 엄청 행복합니다. 우울증을 그대로 타파해요. 10분도 안 걸려요. 1분이면 됩니다. 1분. 말로 그려도 돼요. 말로. 아, 벽난로 있는 집에 창문이 크고 창문을 열면 밖에 나무가 쫙 많아.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말로 그리셔도 됩니다. 안 되시면. 저는 시각화를 한 지 한 15년 넘었거든요. 정말 성공하고 싶어가지고 성공하는 사람들을 마인드를 먹어버리겠다라고 봤더니 이런 사람들 진짜 잠재의식이 남다르다. 말에는 힘이 있고 글에는 더 강한 힘이 있으니까 일종의 주문을 외웠으면 좋겠어. 나는 초등학교 때 일기장에 이런 말을 써놨어. 너희가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나의 초등학교 때 물가를 생각해보면 너희가 아마 여러 생각이 들 거야. 80년대야. 미잉크. 이건 무슨 뜻이냐면 나라는 사람의 주식 회사, 나라는 사람의 주식 가치야.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미래 가치를 나는 이렇게 표현했던 거야. 그리고 그게 1조 원이다 이렇게 써놨었어. 초등학교 1학년이 정말 귀엽지? 그때 나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초등학교 1학년의 일기장, 내가 그 일기장을 버리지 않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유튜브에 그 다이어리 공개를 할게. 이거 유튜브에 순기능인 것 같다. 자, 근데 거기다가 뭐라고 적어놨냐면 지영아, 너는 나중에 정말 큰 사람이 될 거야.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너를 찾아와서 조언을 구할지도 몰라. 그러니까 너가 전 세계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해줄 사인을 만들어야 되고. 초등학교 1학년의 감성이야. 그러면서 전 세계에 먹히는 거면 좀 여러 나라 사람들이 보더라도 의미 있는 거야. 네, 그러니까 영어, 한자, 그 다음에 한글을 섞어서 사인을 만들자. 그래서 내가 그 초등학교 때 만든 사인이야. 내가 지금 어떻게 사인하고 있냐면 오얀 리자야 이름 이자에 한자를 갖다가 이렇게 쓰고, 그리고 영어로 필기체로 이렇게 적고. 초등학생이니까 영어 필기체가 더 멋있는 줄 알았어. 그리고 그 사인 받아가는 사람이 되게 중요한 날일 거라고 생각해서 그날 날짜를 쓰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메시지를 적어주면서 내가 이제 너의 지영이라고 써줘야겠다. 이렇게 초등학교 때 만든 사인을 내가 지금까지 쓰고 있는 거야. 그때 초등학생 이지영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사람은 자기 미래에 어떤 가치를 부여하고 어떤 희망을 갖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생각을 내가 그때 써놨어. 그래서 내가 앞으로 이렇게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스스로에게 일종의 주문을 걸면 그 글은 힘이 있다고 생각해. 초등학교 1학년인 지영이가 25세 이지영에게 편지를 쓰는 거야. 안녕 25 이지영, 너 나이 진짜 많이 먹었다. 그때는 그것만 해도 그거 하는지 먹은 줄 알았지.
너는 지금 대학을 졸업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겠구나 하면서 나는 너의 어린 시절이야 라고 하면서 일기를 쓰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나에 대해서 묘사해. 너는 이 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에 다닐 거고 너가 나중에 한 분야의 1인자가 될 거야. 이런 식의 일기들을 써놓는 거야. 근데 나는 너희가 그 초등학생 그 어린 아이의 일기장의 감성을 유치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나는 한 25살, 30살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일기장을 펴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때 썼던 이 말은 힘을 가지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됐어. 나는 너희가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면서 본인의 10년 후에 일기를 좀 썼으면 좋겠어. 본인의 10년 후에 대해서 너는 이런 것들을 이룰 거고 이런 것들을 해나가고 있으며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고 앞으로 이렇게 살아나갈 거야 라고 자기에게 좀 일종의 말에는 힘이 있고 글에는 더 강한 힘이 있으니까 일종의 주문을 외웠으면 좋겠어. 그리고 10년 후 그 일기장을 다시 펴보면서 뭐야 이때 썼던 말이 진짜 이뤄졌잖아 라고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거든. 그리고 내가 너희한테 얘기하는 건 그냥 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젊은 사업가들이나 정말 한 분야에서 획을 그은 사람들을 만날 일이 있을 때마다 현재 본인을 지금의 자리에 있게 해준 가장 큰 이유가 뭔 것 같아요? 의 대답을 내가 되게 많이 물어봤어. 근데 물론 여러 대답이 있었어. 하나로 획일화된 대답이 있었던 건 아니야. 어떤 사람은 독서라고 대답을 했고 자기는 책을 읽으면서 그것이 자기를 이 자리에 있게 한 것 같다. 어떤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일기 쓰는 습관이라고 대답을 해. 나도 누가 나한테 물어보면 어릴 때부터 썼던 다이어리에서 나의 미래에 내가 걸었던 주문에 대해서 되게 많이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그러니까 새로운 시작에 앞서서 그런 걸 좀 써봐. 자기의 10년 후에 거는 정말 힘 있는 말, 그리고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좀 직업이나 연봉으로 자기를 규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미칠 긍정적인 에너지와 사람들에게 미칠 긍정적인 영향력과 기운에 초점을 맞춘 일기를 좀 썼으면 좋겠어. 오늘. 삼성 이병철 회장은 일주일을 어떻게 보낼까? 이병철 회장이 쓴 호암자전이라는 자서전을 보면 삼성을 경영하며 생활하는 7일 비법이 적혀 있다. 일단 기상은 늘 6시 전후로 같은 시간에 일어나야 하며 그 후엔 바로 목욕을 하며 정신을 가다듬고 목욕이 끝나면 즉시 자리에 앉아 오늘의 할 일을 10에서 15가지를 메모하라고 한다. 이때 꼭 엊그제 작성했던 메모와 대조해서 못한 일이 있는지 추가로 해야 할 일은 없는지 체크하여 작성해야 한다고 한다. 이렇게 작성이 끝난 뒤엔 일의 순서를 체크하자마자 곧바로 시작하라고 말한다. 이병철은 그날 해야 할 일을 항상 미리 완벽하게 정해놓고 시작해야만이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정 회장은 못해도 하루에 8시간씩 충분히 잠을 잤으며 아침에 집중적으로 일을 했다. 정 회장은 잠을 줄이지 않아도 하루 15개 정도의 일은 꼭 처리했다고 한다. 꿈은 크게 가지지만은 모든 그날그날의 생활은 우리가 등산하는 사람이 산의 절정을 치다보고 하면 숨도 더 차고 발을 옮겨놓는데 실족해서 다칠 염려가 있기 때문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옮겨놓는 것을 착실히 하면 자기도 모르게 정상에 올라간다 이렇게 봅니다. 바뀔 사람만 바뀌어라 이거야. 바꾸고 싶은 사람만 바뀌어. 많이 바뀔 사람은 많이 바뀌어. 많이 기여해. 적게밖에 못 바뀔 사람은 적게 바뀌어서 적게 기여해. 그러나 남의 뒷다리는 잡지 말라 이거야. 자꾸 도전하고 해야 되니 실수투성이다 이런 얘기지. 여기서 실수 많이 해라 이게. 이런 실수는 많이 하면 할수록 재산이 된다. 인류는 절대 내 말에 절대란 용어를 여간해서 잘 안 써요. 절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안 변하면. 성장하고 성취하고 성공으로 가는 길에 있는 사람은 의지를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시스템을 구축해두고 반복 실행할 뿐이죠. 압도적으로 성취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환경을 세팅하세요. 앞으로 이 채널을 통해 성공의 본질적인 이야기를 공유하겠습니다. 이 영상으로 2023년 새해 시작부터 당신에게 행운이 스며들게 된 점 축하드립니다.